안녕하세요. 가론스토리입니다. 후드 집업 앞면 그릴 차례입니다. 앞판 패턴 그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가론스토리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뒷면과 앞면을 붙여서 그리는 패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쉽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후드 집업 스타일 앞면 패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면 패턴이 빨간색으로 막 그려져 있죠. 요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NG가 났기 때문에 다시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면 패턴을 그릴 때는 지금 뒷면 패턴 옆선에 맞춰서 같이 그려줍니다. 기준선도 뒷면에 맞추고 가슴 둘레선도 뒷면에 맞춥니다. 그러면 앞길이는 항상 어떤 걸 그리든지 간에 티셔츠를 제외한 모든 것이 앞면에 앞내림이 있고 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맞춰서 그리면 잘못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앞내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뒷면 가슴선에 맞춰서 그리시고 어깨선 기준선 그릴 때 뒷면 기준선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중심선 기준선을 어떻게 잡나 그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 기준선에 맞추어서 직각 90도를 맞추었죠. 직각 90도 맞춰서 뒷면 어깨 지점 있는데 우리 그곳까지 직선 그렸잖아요. 그럼 그대로 직각 90도 나갑니다. 다시 가슴 둘레선 맞추어서 직각 90도 그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서 기준선을 그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참 쉬워요. 뒷면에 선 그대로 기장을 잽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장 그대로 앞면 가슴 둘레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슴 둘레선 그대로 이동을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표시를 해주시고, 자, 암홀선도 직선 그대로 올라와서 표시를 하나 해주시고, 그 선 그대로 앞면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앞면 패턴 중심선을 지금 기준선 잡아줬죠. 그러면 그 선에 맞추어서 중심선을 그려주십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뒷면 있죠? 그럼 뒷면 옆선에 맞추어서 그 기장 그대로 왔으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뒷면과 그대로 똑같이 사이의 비 더하기 5cm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오시고 이제 상, 중, 하 하에 뒷면선 맞추어서 그대로 오세요.
그러면 밑단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뒷면선에 맞추어서 밑단선이 그려졌어요. 그러면 보세요. 옆선, 뒷면의 옆선, 그곳을 한 번만 딱 그려주시면, 지금 뭐 몇에 몇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쵸? 그대로 뒷면 선 그대로 앞면선에 갖다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옆선 하나만 그리면 이제 앞판 몸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품 나갑니다. 저는 앞품을 34로 했습니다. 앞품을 34. 그러면 2의 앞품을 나가주시면 되겠죠. 2의 앞품. 그러면 2의 앞품이 그려집니다. 자, 2의 앞품. 자, 이렇게 2의 앞품이 그려졌어요. 2의 앞품이 그려졌으면 이제 앞품선에서 3.5cm 어깨선 그려줄게요. 자, 어깨선 그려주시고 3.5cm를 내려옵니다. 앞품 어깨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제 목 둘레선 그려주실 거예요. 목 둘레선 12에 가슴, 직각자로 하면 6의 비도, 6의 비도, 12의 가슴. 가슴 나누기 12입니다. 가슴을 88cm를 12로 나누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비도라는 말을 씁니까? 6의 비도, 12의 곱이죠. 그래서 직각자를 사용할 때는 6의 비도라고 합니다. 6의 비도, 12의 비, 12로 나누세요. 가슴을. 그러면 자, 뒷면에서는 12에 가슴을 하고 플러스 1cm가 나갔죠. 그런데 앞면은 플러스 1cm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원형 그대로 기준선만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기준선을 그려 주겠습니다. 12의 B, 12의 B 나간 곳을 기준으로 앞 헐자로 목둘레를 그려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저와 같은 자를 갖고 계시지 않으시면 12의 B, 12의 B 나간 곳 끝지점에 양쪽 끝지점 직선으로 그려주세요. 직선으로 그리시고 이 아이를 3등분을 하셔도 됩니다. 3등분을 하셔서 목 둘레선이 1.5cm 정도 들어와서 라운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선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 중심선에 3등분 했죠. 3등분 했으면 하나, 둘, 셋, 3등분 했으면 가운데 지점에 중심 쪽에서 1.5cm만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목둘레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숫자라는 개념 때문에 패턴이 어려워요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될 수 있으면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항상 이 직각자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계산기를 옆에 놓고 하세요. 계산기를 옆에 놓고 4의 B가 무엇이지? 할 때는 가슴을 4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더하기를 하는 것이구나. 왜 4로 나누지? 자,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갈게요. 뒷면, 지금 한쪽 뒷면만 있잖아요. 옷을 반쪽만 입을 수 없잖아, 뒤에를. 그러니까 골선을 하나 하고 뒷면에 왼쪽이다. 그러면 뒷면에 오른쪽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2개죠. 자, 앞면에 왼쪽이다. 그러면 앞면에 왼쪽도 오른쪽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총 몇 개예요? 2개, 2개가 합해지면 4개죠. 그러니까 가슴 사이즈, 상의는 가슴 사이즈로 나가니까 가슴 사이즈 하나를 가지고 다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깨 그려줄 차례입니다. 3.5cm 내려간 곳에 뒷면의 어깨를 그대로 재서 옵니다. 13.2. 그래야지 어깨가 짝재기가 안 나죠. 그쵸? 뒷면 어깨를 뒤 어깨 길이 이동 갖고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렸던 안목 지점에서 가져온 길이 그대로 어깨 길이를 재줍니다. 어깨 길이를 재주시고요. 어깨 길이가 확정이 되면 암홀을 그려주겠습니다. 암홀. 자, 보시면 뒷면 뒷품에 선에서 암홀이 바깥쪽으로 나왔어요. 뒷품 선보다 바깥쪽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보시면 앞품 선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우리가 품에 5cm 여유분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5cm를 주다 보니 앞품 선보다 훨씬 더 뒤로 넘어오겠죠. 그쵸? 그렇다고 앞품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들여다 그리면 어떻게 돼요? 옷이 안 되죠. 그 옷을 패턴을 그릴 때는 옷에 맞추어서 모든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앞품 5cm 더 했는데 그냥 거기다가 떡하니 앞품 맞춰야 돼. 그리고 앞품에다 갖다 놓으면 암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옷의 균형은 맞춰가면서 변형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암홀을 그릴 차례인데, 자, 암홀을 그릴 때는 이 뒷면선 그려놓은 거 있죠? 뒷면선 그린 거 그곳에 맞추어서 암홀을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암홀 자를 가지고. 자, 그러면 암홀을 돌려보겠습니다. 암홀선 그려졌죠? 그러면 암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암홀 사이즈가 나왔으니까 암홀 사이즈는 25가 나왔습니다. 25 나왔으면 2등분 해줘야 되겠죠? 우리 2등분 해서 넛지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앞 암홀은 25cm이다. 써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넛지까지 주었으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요크부터 그리겠습니다. 요크를 나는 좀 앞에 요크를 넓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슴 둘레선에서 뭐 5cm만 올라가도 되고요. 작게 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뭐 더 위로 한 12cm 올라가도 돼요. 그런데 12cm 하면 좀 안정감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8cm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cm 올려서 앞 요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앞 요크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앞 요크가 됩니다. 그러면 잘라라 가위 표시 그리고 얼마 올라왔어요? 저는 8cm 올라왔습니다. 자, 8cm만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둘레선과 주머니와 밑단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안단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겠습니다. 가론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녕.